아무래도 이제 심혈관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이제 후유증 중에 뭐 혈전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롱 코비드 증상이 있을 때에도 오늘은 코로나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속되는 롱 코비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롱 코비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 어지러움부터 해서 손저림, 전신 통증, 소화 불량, 관절 통증, 관절의 붓기,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숨찬 증상, 그리고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를 롱 코비드라고 합니다. 아주 많죠. 코로나 감염 이후에 굉장히 심한 피로감, 만성 피로, 그다음에 심한 기침, 그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전신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손끝이 찌릿찌릿하시거나 발끝이 찌릿찌릿하다, 아니면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두통이 너무 심하다, 어지럽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치료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심장이 약간 두근거린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심장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혹시 폐에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기본 검사들을 통해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치료를 이제 몇 차례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열이 심하고 호흡기 증상이 심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상태를 이제 잘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른 만성 피로라든지 가벼운 기침, 약간의 두근거림, 어지러움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치료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의 이제 현재 증상과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고요. 두근거림 같은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찌릿하다든지 약간의 통증,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엑스레이 검사나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제 감염 이후에도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 없이 나타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증상이신 분들부터 해서 증상이 매우 심한 분, 발열이 매우 심하고 호흡기 증상이 매우 심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인공호흡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랑도 관련이 있죠. 면역력이 이제 더 약하신 분들은 약하시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후유증도 좀 더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혈관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이제 후유증 중에 혈전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 피로 같은 그런 증상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무증상이라고는 했지만 그런 피로감이 아마 좀 처음에도 있으셨을 텐데 그걸 이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피로감이 지속되면서 알게 된 케이스도 있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크게 아주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치료는 꼭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요새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새 많이 하는 치료가 사이모신 알파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NK 세포로 인한 활성도를 높여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이런 사이모신 알파 치료는 코로나 급성 감염기 때에도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 감염기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 롱 코비드 때에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되어 있고요. 요새 사이모신 알파 치료는 이제 암 환자분들에서 많이 하는 치료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암 환자분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사이모신 알파 치료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는 수액 치료가 있는데 이런 수액 치료를 통해서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을 하고 면역 세포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주사제 성분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올려주면서 염증도 억제해주고 그리고 피로감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모신 알파 치료나 면역력 향상을 해주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적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한의학적 치료로는 면역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약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황기, 황기라는 약재가 있는데 황기는 뭐 우리 삼계탕에도 넣어서 먹고 하는데 약재로 쓰는 황기는 그런 이제 황기랑은 좀 틀리죠. 약효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약재로 된 황기를 이제 드실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통해서도 면역력 향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잠을 될 수 있으면 일찍 한 10시, 11시 그래야 이제 잠을 자면서 몸이 면역력이 회복이 되고 염증도 덜 생기고 그런 환경이 몸 안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의 경우에도 염증이 좀 덜 생길 수 있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너무 기름진 음식, 치킨이나 튀김류는 덜 드시는 것이 면역력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롱 코비드 증상이 있을 때에도 비타민 섭취를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속되는 롱 코비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